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우리 지금 엑셀 배우고 있는 거죠. 엑셀. 엑셀이 뭐 하는 소프트웨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엑셀은 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수나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표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숫자와 식을 집어넣는 게 주 작업이고요. 그걸 이제 꾸미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 컴마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색칠을 한다든지 글씨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또 테두리 선을 그린다든지 해서 보다 이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스프레드시트, 전자용지, 전자종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 내용이 데이터를 얼마큼 넣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 양식은 굉장히 큽니다. 또 그런 표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종이들 간에, 전자시트들 간에 워크시트라고 하죠. 그 간에 계산을 시키거나 데이터를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엑셀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거든요. 복사하고 이동하고 이런 기능들이에요. 또 시트와 시트 간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 거, 통합 문서 간의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 거, 이런 기능들도 같이 연습을 할 거니까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또 사용자 지정 목록, 이 기능을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워크시트 관리하는 거, 워크시트를 새로 만들고 워크시트 간의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주로 할 겁니다. 물론 워크시트가 들어있는 통합 문서, 우리가 보통 엑셀을 열어서 저장을 시키게 되면 그 문서가 통합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통합 문서 안에는 우리가 화면에 보는 그 표 같은 거 있죠. 그걸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여러 장 들어갈 수 있죠. 물론 처음에는 한 장만 제시되고요. 뭐 버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으로는 첫 번째 시트 1, SHET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 워크시트 안에서 어떻게 이동 복사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신경 써서 들으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예, 범위. 이 범위는 먼저 그 상대 주소하고 절대 주소 이야기하면서 또 수식 입력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선택하죠. 대상이라고 하면 숫자, 특정 셀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셀의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셀에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그냥 타이핑하면 문자로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치면 문자로 입력이 되고요. 숫자를 치면 숫자로 입력이 됩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 는을 먼저 집어넣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C3 이렇게 워크시트가 새로운 게 열렸으면 여기 C3 요 셀에다가 는을 먼저 입력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여기 이제 먼저 여기다 는을 먼저 집어넣고요. 또 뒤에는 안 나오겠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A1에서 드래그를 해서 B2까지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 선택한 셀의 범위가 입력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B2까지 드래그하게 되면 그림처럼 C4에는 지금 내가 선택한 A1 땡땡 콜론이라고 하죠. 요거를요. 요거 콜론으로 표시된 어떤 범위가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범위를 표시할 때는 왼쪽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주소를 이용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콜론이 들어갑니다. 콜론은 쉼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쉬운 거라다 보니까 황당해졌어요. 갑자기 어렵게 생각을 하고 다가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알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선택하는 요령입니다. 범위를 선택하는 예인데 아까 같이 특정한 거 하나만 지정할 때는 하나만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가지고 더 많은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인접한 셀.
그리고 또 이런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또 쉽게 뭐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셀을 딱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예, 여기 맨 마지막 셀 딱 클릭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의 범위가 지정하게 됩니다. Shift 키를 이용하면 시작과 끝, 시작을 클릭하고 끝나는 부분을 Shift 키를 누르고서 마우스 클릭하면 끝나는 부분으로 지정이 돼서 자동으로 범위가 설정됩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때 사용을 하냐고 그러면 범위가 한 화면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 매우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스크롤바를 이용해 첫 번째 거 클릭한 이후에 스크롤바나 마우스 휠을 이용해 갖고 범위를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한 다음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셀의 오른쪽 밑에 부분에 Shift 키를 누르고서 클릭을 해주면 그 범위가 설정되는 거죠. 네? 알죠? 이거는 인접한 셀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그냥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을 한 것보다는 좀 넓은 범위일 때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다는 거고요. 아니 뭐 작은 범위라도 자기 취향대로 처음에 클릭하고 맨 마지막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범위가 지정됩니다. 지정, 선택, 네, 뭐 같은 의미겠죠. 예, 그 다음은 인접하지 않은 셀의 경우입니다. 즉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지 않고 여기 또 여기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C7에다 값을 입력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7에 선택해서 는을 입력해서 수식 입력 모드를 만들어 주고요. 마우스로 A1에서 B2까지 여기서는 마우스 쭉 드래그 앤 드롭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이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콤마 쉼표를 찍어줍니다. 쉼표를 찍어주면 계속 입력 모드가 되고요. 또 다른 블록을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쉼표를 누르고 첫 번째 범위가 종료되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로 다시 한번 여기를 선택하고 쭉 긁어주게 되면 두 번째 영역도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아, 이거는 뭐 어느 용도에서 쓰면 지금 이렇게 입력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범위를 선택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들 확인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max라는 함수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max는 선택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큰 값을 골라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는 하고 max 그리고 괄호 열고 마우스를 아까 했듯이 A1에서 B2까지 긁어주고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 C3에서 D4까지 마우스를 긁어주고 또 그다음 괄호를 닫게 되면 식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값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가 되는 거죠? 8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8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접하지 않은 셀을 선택할 때는 콤마 다음에 그냥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범위 앞에서 인접한 조그만 거 큰 거 할 때 그냥 마우스를 긁어준다 또는 첫 번째 거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맨 마지막 범위를 선택한다. 이 두 가지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개일 때는 컨트롤 그냥 이렇게 콤마를 찍고서 이렇게 긁어줘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있는데 여기 좀 설명을 했는지 모르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단대를 막 잡아줘도 되거든요. 근데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리 안 했고요. 다른 방법에서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범위 계산을 하게 되면, 범위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밑에 상태 줄에 거기 계산 결과가 임시로 일단 표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데 늘 수식을 넣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쉽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얼굴이 너무 초록색으로 나와서 이상해가지고 스머프도 아닌데 초록색으로 나오네. 오늘 좀 이상하네요. 사람이 초록색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잡게 되면 그 결과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뭐라고 돼 있나? 뭐야? 평균이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합계가 얼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는 임시로 알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범위를 크게 잡아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저기 하려고 그러면 앞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요거하고 요거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얘 클릭 세 개를 클릭해 주게 되면 그 세 개에 대한 정보만 여기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클릭한 셀들만 선택이 되고요. 앞에서 그 범위 선택하는 방법 그거긴 한데 그 값이 임시로 요 밑에 상태 줄에 표시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예, 앞에 줄에서 상태 줄에 표시되는 것들 설명을 해가지고 부연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셀에 2, 3, 5, 7, 6, 7이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마우스를 이걸 쫙 긁어서 범위를 선택하면 5개의 데이터가 선택이 됐죠. 그러면 상태 줄에는 이렇게 토탈 5개가 선택이 됐고 이거의 평균은 4.6이고 합계는 23이야 라고 표시가 된다고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입력하고 범위를 지정했으면 상태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 상태에서 상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요거는 오피스가 아니고 MS 오피스 뭐 2013이나 16을 쓰면 13을 쓰면 이렇게 나오고요. 오피스를 365를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고요. 오피스 365가 더 나중에 나온 버전이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메뉴에 보면 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평균, 개수, 숫자의 셀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 여기 동일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값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다 마우스 메뉴에서 체크를 해주게 되면 그 값이 추가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설명할 때 언뜻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소리가 좀 작게 나오긴 했었죠. 이 부분이 화면의 확대 축소하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바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을 테고요. 또 이렇게 표시되는 방법도 그냥 다 표시할 거냐, 인쇄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표준 모양이고요. 그 모양이 제일 작업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출력할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 인쇄 상태를 선택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후반부가 되긴 하는데 엑셀의 인쇄 방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태줄에 표시되는 항목들 선택하기 이거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가볍게 한번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범위 선택하는 방법 가로 세로 다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했을 때 그 값들이 나타나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상태줄에 표시되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도 나오네요. 최대값도 나오네요. 합계도 나오고, 마우스를 어디 선택했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요. 값을 바꿔봤더니 값이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죠. 오, 잘 되네. 괜찮네요, 생각보다. 잠깐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값들이 궁금할 때는 값용 일반적인 계산, 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들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아주 편하죠. 그래서 요 밑에 표시된 내용들이 실제로는 은근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한 달 평균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구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합계만 표시가 됐잖아요. 갑자기 평균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 마우스로 쭉 긁어만 주게 되면 바로 아래 표시되니까 이러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범위 선택하는 요령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컨트롤 키 쓰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셀 단위로 선택하는 거였고 요거는 행이나 열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이게 행 번호죠. 이럴 때는 여기 요 제목이죠. 이게 행 번호 나오는 부분. 요건 열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 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자리에 원하는 행의 머리글 또는 행 번호라고 했거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줄 전체가 선택이 된다는 거. 그러면 범위가 주로 선택해가지고 뭐 서식 효과를 준다든지 잘라낸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끝이 어마어마하게 맨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식을 적용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서식 적용할 때도 뭐 굳이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욕심들을 내죠. 이렇게 하면은 쓰지도 않는 셀에 수식이 저장이 돼서 또는 이제 그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상관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얘가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을 경우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의 행 전체를 선택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예, 요번에는 인접한 여러 개 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셀 선택과 동일합니다. Shift 키 누르고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됩니다. 아니, 예, Shift 키 누르고서 쭉 이제 잡아주면 되고, 클릭을 하면 되고요. 아니, 마우스로 쭉 긁어도 되고요. 자꾸 헷갈리네. 예, 그냥 쭉 긁어도 되고요. 첫 번째 거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맨 마지막 거 Shift 키 누른 상태겠죠. 그러면은 요 사이가 다 셀렉트 선택이 됩니다. 아까 셀 선택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행 단위로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식 적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죠. 예.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그럼 열도 가능하다는 소리네. 아, 그렇겠죠? 네, 보겠습니다. 예, 그냥 클릭한 거고, 긁은 경우, 또 Shift 키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키를 이용하는 경우거든요. 아까 언뜻 그 범위 지정할 때 컨트롤 키가 누락 빠졌다는 얘기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옆에다 글쩍글쩍 적어준 게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줄인데 이게 인접해서 떨어져 있어. 5번 줄하고 7번 줄만 선택하고 싶어. 이럴 때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5번 클릭, 7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줄번호, 행번호입니다. 행번호. 그럼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아주 쉽죠? Shift 키는 인접한 거 할 때, 컨트롤은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 사용되는 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행번호나 열번호뿐만 아니라 셀 단위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셀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셀에 입력을 할 때 그럼 컨트롤 키 누르면 자동으로 콤마가 들어가나? 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익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죠? 내가 설명하는 것만으로 머리에 싹싹 쌓인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법은 내가 해보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는 전혀나 이제만 거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선택한 범위 선택 방법을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인접한 작은 범위, 인접한 큰 범위. 상관없이 다 긁어버리면 되는데 너무 커서 마우스 끌고 다니기가 귀찮을 때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 먼저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이 끝에 부분에 가서 마우스 Shift 키를 누르고서 클릭을 딱 해주면 Shift 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전체가 셀렉트가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서 쭉 끌어내려도 됩니다. 이게 이제 번거롭고 힘들 때 그렇게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전체를 다 선택하고 싶어. 그때는 컨트롤 A를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행번호가 열번호가 표시된 이 모퉁이 교차점 있죠?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알았죠? 컨트롤 A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위에 있는 행번호, 열번호가 만나는 그 교차점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전체 워크시트를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접하지 않는 셀이나 범위, 즉 셀이나 행이나 열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셀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셀이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그 행을 하나 클릭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물론 열들도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예, 이거는 뭐 한행 전체 또는 한 열 전체 할 때도 동일하게 제목 부분, 머리글 부분을 처리하는 거 알고 있고요. 인접하는 행, 열 할 때도 동일하고 Shift 키를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됩니다. 쭉 범위 잡아주면 셀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긁어주면 동일하게 다 선택이 됩니다. 제목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접하지 않은 셀을 할 때는 셀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누른 상태로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그 부분만 셀렉트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당장 어디에 쓸까 뭐 이런 게 좀 의문스러울 텐데 나중에 함수 쓸 때 함수는 지정된 작업, 자주 쓰이는 작업들을 미리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마우스로 쭉 선택하면서 더하고 빼고 개수하려고 나눠서 평균을 구한다 이런 거를 좀 쉽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메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목록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알면 더 좋고요. 모르면 목록에서 찾아서 활용해도 됩니다.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위자드가 또 있거든요. 입력할 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바로 체크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건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엑셀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범위 선택하는 방법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행, 열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내용이 나오죠. 오케이? 예, 그리고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가면 범위 전체가 다 선택되죠. 여기 선택을 Shift 키 누르고 아래 가서 아래 와서 Shift 키 누르고 누르면 전체 범위가 선택이 돼요. 끝까지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 열 지정도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이용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쉽죠? 셀 내에서도 되고 행번호, 열번호에서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여러 개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떨어져 있을 때, 인접하지 않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셀도, 행도,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한 것들이 각각 셀렉트 돼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수식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셀 서식 같은 거 설정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수식의 입력이 아니죠. 어떤 셀에 셀 서식을 하면 이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할 때는 대상 셀을 선택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범위를 선택하는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건 좀 잘 기억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예,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입력하는 거 연습하라고 이렇게 샘플 데이터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마우스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이용해서 범위 선택하는 거 한번 해보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키보드 이동 키입니다. 그것도 한번 써보기 바라고요. 뭐 실제로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같이 막 쓰죠. 마우스 이용해서 처음 거 선택하고 키보드로 컨트롤 키나 Shift 키 눌러서 범위를 선택하는 일을 하죠. 인접한 범위, 인접하지 않은 범위 선택하는 방법, 행, 열 선택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고요. 여기 보면 서식도 좀 적용하고 그래서 이 표를 이쁘게 만들어서 연습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쁘게 만들어서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과제는 이런 걸 어떻게 내지? 이거 옛날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작정하면 뭘 못 만들어냈어요. 한번 신경 써서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과제로 제시하려고 그러니까요. 미리 이거 넣어서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복사 기능, 어딨냐? 복사 여기 있구나. 복사 기능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사하는 요령은 한 셀을 한 셀로 옮기는 경우, 한 셀을 여러 개로 여러 군데 복사에 집어넣는 경우, 또 여러 개의 셀을 여러 개에다 집어넣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복사할 때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 자동으로 복사되는 것도 알고 있겠죠. 똑똑한 학생들은. 교양 있는 애들은 그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윈도우의 기본 키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윈도우도 물론이고요. 엑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걸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르면 됩니다. 이거 복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방법, 단축키 얘기는 했죠. 컨트롤 C가 복사, 컨트롤 V가 붙여넣기, 컨트롤 X는 잘라내기라고 보통 하는데 잘라낸다는 소리 원본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복사는 원본도 있고 붙여넣으면 사본이 생기는 거고 잘라내기를 할 때는 원본이 사라지고 딴 데다 갖다 놓는 그런 경우거든요. 또 이런 거 하다 보면 잘못해서 데이터 잘못 삭제하거나 잘못 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실행 취소 단축키는 컨트롤 Z를 이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요 툴바 여기 프로그램 요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그거 써도 됩니다. 복사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인접한 셀들을 복사하는 자동 채우기 현상. 이렇게 어려워. 이런 말도 이제 알고 있어야 클립보드라는 걸 여기다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복사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직전에 복사한 것만 붙여넣거나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용도만 쓰였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클립보드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엑셀에 포함된 게 아니라 윈도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여기 홈에서 왼쪽에 가면 클립보드라고 있거든요.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컨트롤 C로 붙였던 것들이 여기 쫙 리스트업 돼서 나가거든요.
즉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A라는 것도 복사하고 B라는 것도 복사하고 A도 복사, C도 복사, A도 복사, B도 복사, C도 복사해서 필요한데 골라 쓰고 싶어요. 마치 상형거 쓰듯이. 그럴 때 클립보드를 열어놓고 여기서 마우스 이걸 딱 클릭하면 그게 딱 그 현재 셀에 삽입이 돼버립니다. 내가 컨트롤 C를 누르면 여기 촥촥촥촥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딱 선택하게 되면 거기 여기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해봐요. 뭐 괜찮은데. 키보드로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는 건 바로 직전에 이거 복사에 바로 붙여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직전 거 바로 이전에 했던 거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여기 클립보드를 클릭하고 확장해보면 이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서 셀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만 해주면 바로 여기 삽입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클립보드라는 기능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클립보드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잘라내서 붙여넣는 과정에서 문서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자료가 전송될 때 짧은 시간 동안 해당 자료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한다.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피스 옛날부터 썼던 친구는 클립 아트라는 것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클립 아트라고 해갖고 그림을 갖다가 MS에서 미리 만들어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불러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그림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온라인에 직접 찾아 쓰도록 합니다. 옛날에 클립 아트 있었고 그걸 다시 온라인 찾아보도록 별도 옵션을 줬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점 커지겠죠. 쓰지 않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필요할 때만 불러쓰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 검색을 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상식이니까요. 교양 있는 사람들 알아야죠. 예,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사할 때 이동 복사 범위인데 이동하고 복사하는 거는 요게 이제 박스가 통합 문서고 속에 있는 게 워크시트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한 워크시트 안에서 복사나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이나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합 문서에서 또 다른 통합 문서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복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줘야 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 클립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클립보드는 엑셀 프로그램이 아니라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복사하는 순간에 엑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시스템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뒤에서 클립보드가 동작을 한 겁니다.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워크시트 간에 통합 문서 간에도 데이터를 복사해 갈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래 한글로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른 파워포인트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즉 윈도우 내 모든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무브하고 카피의 차이점은 알죠? 이동과 복사.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동을 하면 원본이 사라지는 거고 복사라는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만 또 처음 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 안 하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서 굳이 하는 겁니다. 여기 청량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데이터 속에 청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카피, 복사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하고 여기다 마우스 없는 상태, 여기 없잖아. 여기다 갖다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 값이 복사가 됩니다. 오케이? 또는 이걸 갖다가 딱 선택하면 테두리 선이 생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를 잡아서 여기 끌어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테두리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 선이 쭉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복사가 이루어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써도 됩니다. 셀의 복사 설명했습니다. 이 셀의 복사는 셀 하나도 되지만 범위도 가능합니다. 범위를 잡고도 컨트롤 C, 컨트롤 V 된다는 거. 자, 앞에서 얘기했었죠. 셀 하나를 여러 군데 하는 거 설명 안 했네. 셀 하나를 여러 개 하는 거는 하나의 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컨트롤 C 복사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셀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다 그 값으로 채우고 싶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긁어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4개의 셀에 다 들어갑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 안 하고 나 패스해버렸어요. 깜빡했네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참 좋거든요. 셀 복사하는 방법, 데이터 복사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동 무브라고 하고요. 이때는 보통은 단축키는 컨트롤 X, 컨트롤 V를 사용합니다. 아까 거예요. 청량이라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X 잘라내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없어져 버리고 여기는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원본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동, 무브라고 합니다. 오케이?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이용을 했는데 대상을 선택하고 테두리 선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 이동이 수행이 됩니다. 네, 이것도 해보기 바랍니다. 흔하게 많이 씁니다. 알면 훨씬 편합니다. 마우스만으로도 되고 간단히 컨트롤 키 맨 키보드 왼쪽 맨 아래에 있죠. 그 이유가 자주 이런 용도로 쓰라고 쓰기 편하게 갖다 놓은 거거든요. 키보드의 배치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용도에 따라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사용법 익혀두기 바랍니다. 셀 하나 범위 지정해서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또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막 만져보면 됩니다. 고장 안 납니다. 저장 안 하면 되니까요. 예, 봅시다. 다음 게 뭐가 나와 있는지. 이건 또 뭐지? 예, 셀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주로 복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복사할 때 서식도 복사가 됩니다. 서식이라는 게 뭔지 알죠? 글씨 크기, 배경, 글의 두께, 폰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콤마 찍은 거, 퍼센트 쓴 거 이런 것도 다 서식에 포함이 됩니다. 셀을 복사하게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다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하려고 여기 툴바에 보면 리본이라고 하는데 툴바에 보면 붓이 있습니다. MS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보면 이 붓의 기능이 그겁니다. 저 써보지 않은 친구가 대부분일 텐데 이겁니다. 내가 특정 셀을 선택하고 이 붓을 딱 한 번 클릭하고서 이쪽을 쫙 마우스로 클릭 딱 해주면 여기에 적된 서식만, 데이터는 안 가져옵니다. 서식, 화면에 표시되는 것만 여기 딱 복사가 돼 버립니다. 범위를 지정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 선택하고 내가 붓을 누른 이후에 여기를 이만큼 선택하고서 마우스를 쭉 긁어주게 되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적용되면 붓은 딱 꺼집니다. 이래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여러 번 하고 싶다 이러면 붓을 범위 여기 내가 셀을 여기다 놓고요. 여기에 청량리에 놓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붓이 딱 눌려진 상태로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하게 되면 붓이 하나 선택하고 끝나도 붓이 꺼지지 않는 상태 유지하면서 서식을 여기저기 복사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합니다. 끄고 싶으면 붓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꺼집니다. 알았죠? 이 페이지에 설명하려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그 부분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말로 지금 추가 설명했고요. 서식을 복사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보면은 복사한 곳에 이렇게 컨트롤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사한 후에 셀 영역 아래쪽에 컨트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이걸 선택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 없이 여기 서식만 아니면 장평만 값만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서 설명 안 합니다. 마우스를 보고 딱 가만히 있으면은 버블 팁이라고 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서 뭐만 한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여러분이 하나 눌러보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단히 붙여넣기 작업이 수행이 되면 밑에 컨트롤에 나온 버튼 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확장시켜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이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이것의 의미는 요 위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게 되면 설명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요. 몇 가지는 한번 직접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그겁니다. 그리고 셀을 복사한 후에 붙여놓을 걸 선택하고 붙여놓으면은 또는 거기 갖다 놓으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붙여넣기, 아까 했던 붙여넣기 옵션이 가능한 것만 제시가 됩니다. 무조건 다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거, 서식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수식이 아니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이 틀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혹시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내가 설정한 내용에 따르는 거고요. 보다 상세하게 보고 싶다 이럴 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걸 딱 클릭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붙여넣기 모두 다 할 거냐, 수식만 할 거냐, 값만 할 거냐, 서식만 할 거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열너비도 있고 테두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 이건 먼저 한번 연습할 때 썼던 그 창이죠.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즉 붙여넣기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면은 훨씬 편하거든요.
자주 쓰이는 거는 여기 갑, 서식, 나 같은 경우, 그리고 행렬 바꾸기. 이거 은근히 또 표를 만드는데 영 이해하기가 귀찮아. 이해하기 귀찮다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이럴 때 행과 열을 바꿔보면 얘가 더 쉬운 경우가 나오거든요. 표 만들 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냥 표로 만들어서 수식 집어넣고 합계 평균 가면 오케이가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거기서 체크하려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 보통 이제 빅데이터에서 보면 인사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통찰력, 아니면 저 의미 있는 데이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데이터가 행으로 됐을 때, 열로 됐을 때 의미가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을 주로 쓴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바라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쓰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복사여 붙여넣기 중에는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붙여넣기 옵션 했고요. 그다음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사한 셀, 복사 붙여넣을 때입니다. 복사한 셀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셀들이 있고 여기 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까? 뭐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A라고 들어있고 여기 B라고 들어있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여기다 C를 해야 되는데 D를 했어. 그리고 여기 C를 했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틀렸네? 나 요거 잘라가지고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고 싶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해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셀을 여기다 갖다 놓고서 복사한 셀 삽입이라는 걸, 복사도 좋고 뭐 붙여넣기도 마찬가지인데 삽입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기존에 A, B, C, D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C를 집어넣는데 아래로 밀고, 즉 D가 요 밑으로 보내버리고 내 걸 여기다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D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여기다 집어넣을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복사넣기, 복사에 붙여넣기, 물론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밀려 나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밀기 하고 오른쪽으로 밀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많은 데이터 막 입력하다 깜빡 잊고 하다가 밀릴 수 있거든. 흔해요. 자주 발생해요. 그럴 때 방법은 또 있죠. 잘라갖고 옮겨놓고 빈칸 만든 다음에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편하다는 거죠. 이것도 자주 쓰는 쪽인데 최근 한 달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강의 자료 만들 때 썼구나. 근데 나중에는 많이 씁니다. 알고 있기 바래요. 예, 여러분 복습하라고 실습 예제 제시합니다. 이렇게 제시됐을 때는 실습된 예제 제시된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을 먼저 해야겠죠. 이거 입력하고요. 그리고 같은 워크시트에서 복사하기, 이거 워크시트 복사하기, 다른 워크시트로 복사하기. 이거 워크시트를 이렇게 여기 더하기 표시 누르게 되면 워크시트가 추가가 되죠. 뒷부분에서 워크시트 얘기 나오는데 실습은 여기다 벌써 놓아놨네. 그리고 요거는 엑셀을 하나 더 실행해가지고 창을 또 하나 열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붙여넣기도 하고 다른 워크시트 통합 문서에 가서 붙여넣기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삽입하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 이거 아닌데, 이것도 이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셀의 값만 복사하는 거 꼭 수행해서 그냥 복사했을 때와 값만 복사했을 때, 수식만 복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벌써 끝이네요. 1교시 끝이죠. 끝이 어디서야 배우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번 시간에 내가 설명한 건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그때 컨트롤 K 역할, Shift K 역할 설명했죠. 그리고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기능 이야기했죠. 이동은 원본이 사라지는 거고, 복사는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는 거죠. 단축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또 하나 설명했죠. 컨트롤 실행 취소 뭐였죠? Z 쓰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찾기, 바꾸기, 사용자 지정 목록, 워크시트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어떤 창이 제시가 되는지 미리 한번 열어보면 다음 시간 볼 때 앞에 누른 게 그거였구나를 알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엑셀에 있는 아주 특수한 기능인데 굉장히 편하고 고급스러운 기능입니다. 알고 있으면 작업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잘 기억하고요.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거 써도 되지만 컨트롤 키, 또 Shift 키 쓰면 더 편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